중년 여성 비만이라면 호르몬 문제 꼭 체크하세요. 어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이상해. 밥도 거의 안 먹고 매일 걷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자꾸 찐다니까? 그 친구는 지난 1년 동안 온갖 다이어트를 다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는 오히려 늘었고 특히 배만 볼록 나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옷을 입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조절하면 빠지던 체중이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의 비만과 호르몬의 관계 말입니다. 왜 갑자기 살이 찌는지,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면 여성의 몸은 큰 전환기를 맞습니다. 바로 폐경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지방 분포, 식욕 조절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40대까지는 팔다리가 살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50대니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열심히 걷고 뛰었는데 배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옷을 입어도 맞지 않았어요. 바지 허리는 안 들어가는데 엉덩이는 헐렁했어요. 상의도 배 부분만 당기고 나머지는 남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몸인가 싶었어요. 젊을 때 그 몸매는 다 어디로 갔나 서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호르몬 변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의 복부 비만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다른 호르몬들도 변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그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몸이 칼로리를 태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몇 년 전부터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살이 계속 찌는 거였어요. 밥을 거의 안 먹는데도 말이에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거래요.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인슐린도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입니다. 또한 식욕을 증가시켜서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체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경제적 부담,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단 것과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병원으로 몇 년간 간병을 했어요. 낮에는 병원 가고 밤에는 집안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배가 고팠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특히 밤에 뭔가를 먹어야 잠이 왔어요. 과자나 빵 같은 걸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10kg이 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한 거래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중년이 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렙틴이 분비되어도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그렐린은 증가해서 배고픔을 더 자주 느낍니다. 수면도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여성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감소하고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폐경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을 흘리고 자다가 깨고 그러니 피곤하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 땡겼어요.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런 건가 싶었어요.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걸 먹으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체중은 계속 늘었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수면과 체중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단순히 먹어서 찐 게 아니라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지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혈당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피 한 방울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인을 모르고 무작정 굶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조언했습니다. 저도 몇 년간 다이어트만 했어요. 굶고 운동하고 별짓 다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문제를 발견했어요. 치료를 시작하니 그제서야 체중이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줄여야 합니다. 흰살, 흰빵, 과자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 해조류 등에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매 끼니마다 충분한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배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30분에서 40분씩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체중 증가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